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의 경영 요구와 이렇게 통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경영 욕구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미래에 요구되는 어떤 조직의 그 목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을 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높여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을 또 동기부여해서 성과 향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됩니다. 경영 전략을 토대로 해서요, 결국은 미래에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이 정도의 인력 수요가 필요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특정 시점,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미래의 직무 자격 요건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 요건 사이에 그런 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렇게 비전을 딱 제시를 하면은 직원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반면에 또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하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잉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직무 불만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수준은 이 정도인데 직원들이 경력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무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영 욕구를 결국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상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개인의 경영 그 목표가 너무 높을 때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나는 현재 이렇지만 이 정도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상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것들을 요 정도 낮춰서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직의 인력 구조라든지 승진율이라든지 직무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현실적으로 감안해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건 이 수준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경영 목표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다양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지만 본인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경로를 결국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개인이 이제 경력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수행할 다양한 직무들의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전통적인 경로 이거를 보면 뭐냐면은 수직적으로 쭉 배열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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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극대화된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이 이렇게 요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 직무 자체가 아예 조직에서 필요 없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안정감이 낮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전통적 경력 경로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동을 했다가 또 수평적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수직적으로 갔다가 수평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하는 이러한 경로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직무의 체류 기간이 좀 짧다라는 점 때문에 전문성이 극대화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 경력 공로라고 듀얼 레더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좀 전문성이 높은 그런 조직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결국 가는 게 관리자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도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조직에서 이제 정체가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이 쭉쭉쭉쭉 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딱 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을 느끼는 이러한 상태를 경력 정체라고 합니다. 더 오를 자리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의미를 하고요. 객관적인 정체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상위 직급, 상위 포스트가 없는 그런 경우고요. 주관적 정체는 뭐냐면은 이 직무를 본인이 하면서 뭐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도전감이라든지 뭐 성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지루한 거죠. 지겹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부분 반응을 하냐면 방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정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 조직이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이런 반응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절망형들은 이제 완전히 아유 내가 뭐 어쩌게 하겠어라고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그런 겁니다. 성과 미달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더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들. 또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경력 정체의 책임이 결국 나 때문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력 정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조직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 조직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이 계속 매출도 성장하고 하면서 커져야 이런저런 자리들이 생기는데 이러지 못한 경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수단이 진로 선택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듀얼 레더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관리직도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트랙을 듀얼로 두는 거죠. 직능 자격 제도도 있습니다. 자격 등급을 상승시켜서 보상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직급이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또 등급을 또 세분화해 가지고 당신이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앞서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직무 재설계, 직무 확대화라든지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좀 더 도전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우리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무 재설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직무를 했다가 또 저 직무를 하면서 계속 경험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